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경기는 어제 있었는데 하루 늦게 방송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생이 바빠가지고 네, 조금 늦었는데 뭐 늦게 하는 리뷰도 나름대로 봐주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있었던 경기 이제 ACL 4강이었죠. 4강이었는데 이게 동해안 더비였습니다. 전주에서 벌어진 동해안 더비 상당히 흥미로운 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들이 잘 써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포항이 일단 결승에 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저도. '울산이 가지 않을까 그래도 전력이 좋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바꿨죠. 어찌 됐든 승부차이까지 갔지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림수들이 많이 있었고 김기동 감독님이 '아 진짜 이길 생각을 하고 나왔구나. 대충 할 생각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전략들이 나름대로 전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들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포항이 다음 결승전에서 어떻게 나올까.'를 좀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전략들, 전술도 있지만 전략들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포항한테 그렇게 막 녹록한 경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선수들 구성 자체가 울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건 인정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중원의 핵심인 신진우 선수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선발 명단을 보고 크베시치가 들어가 있길래 크베시치 이 녀석 이승모 선수 파트너로 나오는구나. 고영준이 빠졌으니까 최전방에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팔라시오스랑 임성엽이 양쪽 윙에서 서고 크베시치가 이제 최전방에 서가지고 이승모랑 같이 전방 압박 많이 시도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포항의 최근의 경기들 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베시치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 팔라시오스를 최전방에 갖다 놓는 어떤 변칙을 씁니다. 근데 또 이게 꼭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왼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특히나 전반전에는 공격 상황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저거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자, 포항이 이번 시즌에 결국에는 K리그에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이제 공격 쪽에서의 어떤 해결사 부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송민규 선수가 나가면서 더 이제 심해진 상황이죠. 타쉬가 이제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력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땅한 공격수가 사실 없어요. 이우재 선수가 있지만 뭐 광주전 잘했지만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방 압박이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력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판 90분에서 뭐 120분 내에 승패가 갈리는 경기에서 사실 골 넣어줄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울산하고 맞붙으려고 보니까 이게 공격수들이 수비수들 1대1을 어느 순간에는 제압을 해줘야지 한 골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쉽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지금 이승로 선수가 물론 뭐 전방 압박도 잘하고 골도 곧잘 넣고 하고 있지만 특히나 ACL에서는 이게 김기나 불투이스 상대로 뭐 속도나 뭐 힘에서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공격수가 애초에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변수를 만들 선수가 누구냐? 생각해 보면 크비시치냐? 크비시치는 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미드필더니까 오히려 팔라시오스가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기엔 훨씬 좋은 선수죠. 근데 이 팔라시오스가 오른쪽에 가 있을 경우에는 영향력 이쪽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팔라시오스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를 팔라시오스를 이쪽에 있던 팔라시오스를 이 최전방에 특히나 왼쪽에 갖다 놓으면 왼쪽에 있는 임상엽 선수랑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예.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얘네 둘 다 공격수니까. 공격수 이쪽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게 왼쪽 수비수로 나오는 강상우입니다. 이 세 명이 어찌 됐든 이렇게 올라가서 올려 붙이면 요쪽 왼쪽에선 국지적으로만큼은 공격력을 아주 세게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강상우가 마음대로 올라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데 전반전 잘 돌려보시면 포항이 변형 3백 형태를 많이 써요. 이렇게 박성욱 선수가 이쪽까지 좀 약간 와이드하게 안 쓰고 물론 계속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강성호가 전진하고 나면 이렇게 그랜트, 권한규, 그다음에 박승욱이 뒤쪽에 남아 있는 형태를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을 밀어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다음에 크베시치 오른쪽 미드필더 출전도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가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는 뭐 변형스백도 쓰고 막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예전에 4사 있을 때 있잖아요. 4사 있을 때 상대가 우리보다 약해요. 그러면 오른쪽 윙이나 왼쪽 윙에다가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 공격형 선수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상대가 좀 세요. 뭐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른쪽 윙이나 왼쪽 윙에다가 코케나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떠나 있지만 팀은 사울 니게스 같은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 배치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 출신들이 아무래도 중앙에서 수비하는 거에 익숙하고 이거 자리 포지셔닝 자체를 와이드하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이 중앙이 헐거워지잖아요. 이 선수들은 이 안쪽이 편하니까 이게 좁혀서 하거든요. 그럼 이쪽을 꽉 틀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예,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왼쪽을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른쪽이 중앙이 좁혀서 밸런스를 잡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비시치가 이쪽에 들어오니까 중앙 쪽에 가담이 되면서 이쪽이 밸런스가 맞아지는 형태인 거죠. 요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눈에 보이는 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최대한 잘 쓰기 위해서 김기동 감독님이 내놓은 어떤 선수 배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그 신진호 선수가 사실은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수빈 선수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수빈 선수가 뭐 물론 이 경기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많이 전진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쪽 후방에서 단박에 때려주는 패스들이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팔라시오스의 빠른 발과 그 힘을 살려서 역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여기서 또 팔라시오스가 또 전방에 배치되면서 또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이 선수가 인제 개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할 수 있는데 분명히 또 이 선수가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포항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방 압박이 성공했냐?'라고 한다 그러면 성공을 많이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반전에도 잘 보시면 그 김기 선수 쪽에서 김태환 선수 쪽으로 갈 때 패스가 그냥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거나 롱킥들이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울산 선수들이 연장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지친 기색도 있었지만 이게 압박을 굉장히 잘해요. 특히나 뭘 잘하냐면 울산의 수비수인 불투이스나 김민기 선수가 공을 잘 돌리고 특히나 불투이스는 공을 나름대로 인제 되게 돌리는 걸 엄청 즐기는 선수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이 예쁘게 들어와요. 예쁘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뭐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게 공을 잘 돌리는 선수 특징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려서 가지고 우리가 수비 블록을 여기 뒤쪽에다 잡아 놓고 "여기 뒤에서 너희를 숨 못 쉬게 해 놓겠어."라고 하는 판단하는 팀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예전에 한 5년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이고 주제 무리뉴 감독의 팀이고 요거를 인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려가려고 하는 팀들이 '얘네들을 그럼 조지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패스 질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뭐 70% 확률로 들어오지만 여기서 70% 인데 그럼 요 70%를 갖고 와서 여기를 또 강하게 압박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때도 50% 밖에 안 돼 정확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항은 전형적으로 내려서는 것 대신에 물론 이제 여기부터 압박하진 않지만 한 이쯤부터는 압박을 시작해 가지고 이 선수들이 공이 딱 패스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빠르게 줄 수 있게 많이 괴롭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톱이 이 두 명 센터백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기 같은 것도 잘 돌려보시면 이 선수가 인제 한두 번 주고받아 가지고 얘네가 공을 받는다고 압박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압박이 풀렸어요. 뭐 원두재가 내려와서 압박을 많이 풀어주니까 이렇게 쓰리백 형태로 해 가지고 변형 쓰리백하면서 딱 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압박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일로 빠져요. 근데 여기서 멈춰 있으면 여기서 압박을 안 가게 되면 인제 이 선수가 공을 직접 끌고 올라오면서 인제 여기가 끌려 나가고 뭐 얘는 일로 올라오고 뭐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깨지게 되는데 여기 딱 공이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뭐 예를 들면 이승모 선수가 여기를 추격하는 거죠, 공을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가 잡았을 때 공은 여기 잡아 공을 하나 불러 올게요. 공을 여기 잡아 놓고 있으니까 뺏길 위험은 없어요. 뺏길 위험은 없는데 여기서 느긋하게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조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뒤에서 붙여주는 것 때문에 이 선수들의 정확도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효과가 뭐냐. 이렇게 인제 최전방에서 좀 많이 띄워주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는 중앙에서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이 압박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포항이 거기서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일단 전북하고 만만치 않은 정말 강한 상대인 전북 상대로 120분 혈투를 치르고 온 데다가 하루 더 그 시간이 다 6 시간이지만 어찌 됐든 포항이 좀 더 쉬었죠, 그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선수들이 아무래도 대표팀 갔다 온 선수들이 있었다. 라는 점들까지 고려를 해 보면 포항이, 그리고 포항 선수들도 뭐 이수빈도 젊죠. 그다음에 뭐 크베시치도 잘 뛰는 선수죠. 그다음에 뭐 이승모도 어린 선수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중앙에서 그 어떤 이런 힘싸움을 벌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다. 예. 물론 뭐 울산 중원이 막 노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런 면에서 포항이 분명히 부딪혀 주면서 이렇게 어떤 불 그 불과 불이 맞붙어 가지고 이렇게 화력전, 어 맞불을 놓는 작전에서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울산이 주도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체력을 서로 소모하면서 체력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체력에서 앞서는 포항이 쪼끔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결과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판을 잘 짜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여기서 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판을 잘 짜온 게 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선회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체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제 실점한 이후에 울산은 아무래도 한 골 리드를 하고 있고 80 분쯤 되니까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에 인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두재 선수의 퇴장 변수가 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체력 싸움에서 열세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원두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체력전에서 쪼끔 '아 버겁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골 지키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그 한 골이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요것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체력 저하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도 그 그랜트가 머리에 두 번째 맞춰 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하나 더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넣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울산 선수들 체력 저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인제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 막을 수 있지 않나? 이거 갔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드는 거죠. 이게 무슨 '틀렸어.'가 아니라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쫓아가는 경우라든가 미스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주로 체력 영향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부터 계속 포항이 힘싸움을 걸면서 일이 벌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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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맞게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원두 선수 퇴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영향을 미쳤다.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를 짚어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울산은 어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우승에 도전하는 대회가 이 ACL뿐만 아니라 K리그도 있고 FA컵도 있다 보니까, 물론 FA컵은 좀 뒤에 있지만 K리그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체력을 안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고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항은 어찌 됐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최고고, 뭐 질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ACL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예, 다른 K리그에서 우승 가능성은 없으니까, 우승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쪼금 더 사력을 다해서 뛰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PK에서 승패가 갈렸는데 제가 보기엔 포항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잘 차더라고요. 제가 조현우 선수를 굉장히 인제 극찬하는 쪽이잖아요. 아주 싫어한다 그러면서, 저 부천 팬으로서 정말 대구에 있을 때부터 정말 '꼴 보기 싫었다.'라는 극찬을 많이 하게 되는 선수인데, 이번에 제가 인제 조현우 선수한테 좀 약점이라고 할 만한, 꼽을 만한 거는 인제 페널티킥 선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김승규 선수가 잘 막잖아요. 근데 이제 조현우 선수가 페널티킥이 좀 약하다는 감이 있었는데, 최근 보면 이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방향을 잘 잡으면서 5개 중에 4개 맞췄잖아요. 그리고 다이빙도 잘 떴어요. 근데 와, 그 첫 번째 그 임상엽 선수 거였나요? 그거를 손에 닿은 걸 빼고는 나머지 3 개는 못 막아도 할 말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찼어. 예, 그런 면에서는 포항이 정말 이기려고 정말 준비를 잘 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기동 감독님이 판을 잘 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 잠시만요. 네. 사실은 인제 그건 있어요. 아 제가 인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항이 이렇게 경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 끝나고 보니까 "선수들이 잘해 줬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굉장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은 감독님이 그렇게 하지만 이 우리가 지켜보는 팬들이나 지켜보는 기자들은 김기동 감독님의 이 어떤 이 지도력에 대한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음 신진호 선수까지 빠진 마당에 공격수도 없는 마당에 포항 선수들이 왜 울산을 상대로 그렇게 9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체력전을 계속 걸었을까? 왜 포기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감독 능력이다.'라는 걸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항상 쓰던 플랜 A를 고집해서 쓰는 감독이 아니고 경기마다 이렇게 변칙 전술을 쓰는데 선수들이 그걸 다 잘하냔 말이에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할지 알고 이거를 내가 몇 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힘을 다 쓰고 팔라시오스 보세요. 80 분까지 거의 다 쓰잖아요. 이호정 선수 들어올 때까지 힘 다 썼잖아요. 예, 그렇게 왜 다 할 수 있느냐. 선수들이 왜 개개인이 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감독 몫이죠. 동기부여도 감독 몫이고 명확하게 "너 이렇게 오늘 하는 거야."라고 지시를 주는 것도 감독이고. 예. 그걸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감독의 큰 틀을 짜는 능력이에요. 결국에 이거는 인제 감독을 김기동 감독님은 한테는 약간 갓에 칭호를 붙여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인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참 김기동 감독님이 재밌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지도자들이 인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지도자들은 대체로 이제 색이 뚜렷한 지도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주제 과르디올라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위르겐 클롭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감독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인제 성적을 내는 지도자들이 꼭 그런 지도자들이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떤 뚜렷한 색을 보여주면서 성적을 내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네딘 지단 같은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감독들 뭐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대체 전술이 뭔데? 뭐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거라고 하지만 이 지도자는 축구를 잘 아는 지도자니까 예전에 인제 4-3-3 안첼로티를 물려받아 가지고 4-3-3을 썼지만 이스코 시프트를 써서 4-3-1-2로 바꾸기도 하고 그 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서 딱 했는데 그 바꿨는데 잘 돌아가요. 그런 거 굉장히 능숙한 지도자들이 있죠 사실.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팀은 잘 굴러가는 성적을 내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김기동 감독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정적인 거에서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는 지도자인 것 같고 거기서 굉장히 또 창의적인 면도 보여주고 어떤 전술적으로 '이게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팀한테 최선이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라서 정말 흥미로운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막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2020년 12 월에 그 K리그 대상 시상식에 갔다 와서 그날 당일에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풋볼리스트에서 나온 기사고요. 굉장히 고퀄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김기동이라는 지도자가 과연 어떤 지도자인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 요 정도 리뷰를 하면 얼추 다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여기다 써 놓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가끔 빼먹는 게 있어 가지고 방송 다 한 다음에 이제 녹화 다 한 다음에 '아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험 공부를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울산 팬들께는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축구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이 축구라는 게 어려운 게 좋은 팀, 강한 팀,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좋은 팀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 거고 울산이 뭐 어 어떤 때는 또 열세에 있다고 하지만 또 이기는 걸 보는 게 또 울산 팬들의 즐거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경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러면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줄 만하다고 생각하고 울산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이기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뛰었다는 거는 제가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내년에도 또 그 어린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도 또 ACL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우승을 또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여러 악재를 이기고 결승까지 간 포항 그리고 포항 팬들한테는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천 FC도 언젠가 ACL 나가 가지고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어디가 되든 카타르가 되든 사우디가 되든 한번 그때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